진영군 하고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뭐야 지난주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나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그럼 오늘 안 들어오실라나? 아니 모르겠어요. 나 지난번에 진짜 완전 그날 배꼽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 진영군 하고님 방금 전 시간에 네, 우리 이호경 하고님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국어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특히 영어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공부하려고 오래전부터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좀 알아보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부터는 이호경 학우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진영균 학우님도 영어 좀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전 영어 진짜, 저도 영어를 하고 싶은 마음은,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안 됩니다. 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걸 어려워하고 선뜻 하려고 도전을 못하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부담은 되지만 일단 저질러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오면 확실한 경쟁력이 아닌가요, 그게? 그쵸. 응. 뭐라도 남들보다 좀 할 줄 아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네. 괜찮죠. 그럼 아무래도 하면 되죠, 뭐. 그 공무원은 이것저것 교육시켜주는 게 많아서, 보니까 이제 그 전화 영어, 네,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분기마다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네,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뭐 15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신청해서 뭐 일단 해볼까. 뭐든지 시작을 해야지. 음. 네, 뭐 늘든지 뭐 어떻게.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항상 느끼는 거는 뭐 일단 그 선생님 자체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의 의욕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네, 그때는 어쨌든 이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분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또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맨날 날씨 얘기하다 끝나요. 15분이면 뭐 날씨 얘기하고 어땠어 저땠어 나도 다른 표현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충 했다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 시간 너무 아깝고 그러면 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우리가 뭔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호기심이 생겨야 막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호경 학우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려면 어쩔 수 없이 초반에 투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어 영역, 특히 영어를 우리가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라고 하는 게. 뭐, 리스닝 있고, 라이팅 있고, 트랜스레이팅 있고, 잠깐만, 하나 뭐 있어? 듣기, 쓰기, 스피킹, 말하기, 이 네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실은 저는 리스닝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스피킹보다. 이게 들리면 말하거나 쓰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듣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들리려면 사실 내 안에 해당 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야 들리지. 이게 내가 그거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CNN 하루 종일 틀어놓고 1년 있어봐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국 CNN이나 아니면 뭐 외국 뉴스를 보는데 거기 한국 소식 나와봐요. 그럼 그 영어들은 잘 들려요. 왜냐면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영 다른 거 나오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외국어기 때문에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수단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거 하나를 빡 집어가지고 일정 시간 이상은 계속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저 음,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독해하는 거하고 스피킹은 매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발음한 걸 내가 들어보고. 예. 왜냐면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도 들려요. 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문장 패턴이 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독해하면서 사실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장 구조를 모르면 사실 이게 독해가 안 되거든요. 깔끔하게 독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잘못된 게 우리는, 이제 1월 1일 딱 돼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책부터 사죠. 아니면 어디 등록하죠. 그 내 관심사하고 상관없는 거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월 1일이니까 올해는 내가 영어를 벗어나는 해로 만들 거야. 하면서 딱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독해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뭐 신문 기사도 좋고요. 아니면 뭐 관련돼 있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미국의 오샤법을 비교해 보겠다. 그럼 딱 구글에 들어가서 오샤 액트 치면 오샤 사이트 바로 들어가거든요. 오샤 레귤레이션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들어가면 이제 처음 목적부터 이제 골 때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쭉 한번 번역을 해보는 거죠. 쭉. 그러면서 뭐 단어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찾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해가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문법 책 살 것도 없이 요새 유튜브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분사를 모르겠다. 분사 하나 딱 쳐봐야 엄청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딱 타겟팅 여러 개 들어보고 내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해주는 거. 그거 구독해가지고 그거 파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먼저 하고 단어 외우고 문장 구조도를 익히고 네가 독해가 원활히 잘 안 돼. 왜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그래머를 그 영문법 막 찾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익히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 기사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볼 때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왜냐면 문장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문장이 눈에 안 들어오면 우리 단어부터 들어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단어 찾아다니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장이 눈에 익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맥락이 이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가 쭉 해왔어요. 우리가 접속사의 기능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구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역접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딱 보다 보면 이게 역접 however나 but이 아닌데 왜 나는 이게 긍정형으로 해석되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제 그러면서 찾아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이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치대 문구에 대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건지, 뭐 아니면 여기 사라진 문장이 뭔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들어도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 새끼 요거 얘 숨겼네. 잠깐만. 그럼 어디서부터 봐야 돼? 여기서부터 얘 네가 진짜 주어구나. 이거 쭉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장어구이 할 때도 초벌구이 한 다음에 이제 먹을 때 새롭게 굽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 딱 나왔다. 예를 들어 뭔가 딱 봐야 된다. 그러면 초벌을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한 빨리빨리 봐서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여기서 나는 오늘은 너로 정했다. 딱.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는 이 과정은 한 번은 겪어야 돼요. 이거 안 겪고 내가 뭐 외국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오늘 강의 장난합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네. 다 들어오시네요, 오늘은. 저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인원이 많은 거에 집착하지 않고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네. 저도 다른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다른 라이브 강의를 하면요. 음. 저 안전문화 안전심리처럼 이렇게 시간 땡땡 맞춰가지고 들어간 거 없어요. 음. 왜냐면 윤희 그러니까 진영균 학원님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어, 논문 쓸 때, 논문 이 작성할 때 있잖아요. 왜 공부가 예, 많이 될 수밖에 없냐면, 외국 문헌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용을 하려면. 예, 해당 내용이 있는지 내가 가서 들어가서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면 외국 논문 읽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안 그래도 제가, 대학원에서 예, 공부가 많이 된다는 건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소방공학과 때 그 논문 쓰고 있던 게 배현창에 관한 네. 논문이었었거든요. 네. 배현창이 이제 그 열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네. 그거는 실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하고 네. 이제 그 외국 사례도 네. 지금 다른 이제 논문에서 소개한 게 있어서 네. 그 내용을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기존 번역된 걸 넣으면 안 되고 네. 이제 이 원문을 찾아가지고 그 원문에서 이제 나한테 넣을 거를 번역을 해가 넣어야 된다. 원출처. 예. 네.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이제. 음. 예. 그래서 이거 어차피 뭐 저기 번역은 정 안 되면 뭐 요새 구글 그 파파고인가요? 그 번역해 주는 게 워낙 잘 돼서 네. 이제 뭐 좀 그 문맥만 조금 다듬으면은 이제 번역은 뭐 정말 힘들면 그걸로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시간이 진짜 예, 투자를 꽤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이호경 학우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야, 영어 공부할 때 번역.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번역기. 예, 번역기 절대 쓰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당장 답답하니까 번역기 쓰면은 일단 눈앞에 어떤 한글로 빨리빨리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해볼까? 이게 영국의 보건안전법이에요. 영국법. 그럼 이거를 팝하고 다 칠 거예요? 이 해당 조문을 다? 이 두꺼운 걸? 그거는 소위 말해서 번역기는 내가 나에 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실력을 내가 아예 완전히 망쳐버리겠다고 하는 거고, 절대. 그러니까 그 답답하고 힘들고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사전 하나 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 하나 들고 단어 찾아가면서 했는데, 이게 번역을 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씨, 내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답답함이 생겨야 그래머를 찾아보면, 아니, 그런 거 없으면 우리가 사실, 어? 유튜브로 다른 거, 예? 다른 거 찾아보면서 빨리빨리 소비해버리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신문 기사 번역하고 지금도 왜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고급 문장들, 포멀한 이런 공식 어떤 문서에 쓰는 그런 고급 문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눈으로 보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번역하거나 아니면 영어 논문 쓸 때 그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장 좋은 거는 그, 이게 진용균 하고님한테 이건 안 보여드렸으니까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그냥 개인 카페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거든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어떤 컨텐츠들 이렇게 모아놓고, 뭐 매일 그 영어 독해하는 거 신문 기사들 매일 올려놓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 나오는 거 다 정리해놓고, 뭐 그런 거 어떤, 예,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뭐 좀 하고, 뭐 책도 보면 오늘도 내가 아까 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 내가 너무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좋네, 저장해놓고 이 끝없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1인 카페네요. 네, 저 혼자. 비공개 카페 저 혼자. 저는 내 모든 게 여기에 다 있어요. 다 저장해 놓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그쵸. 예. 하다못해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각 과목 다 정리해놨었어요, 저는. 수업 내용을 다. 그리고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것들, 날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다 저장해 놓고 요번에는 자체 제작해야 돼가지고 자체 제작하려면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이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얘네들 그러니까 모아 놓는 거예요, 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공부해 놓고 다. 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뭐, 예, 뭐 어떤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강의 의뢰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저장해 놓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활동들을 내가 계속 다 저장해 놓고 데이터베이스 딱 시켜 놓고, 그런 것들을 자꾸 업데이트 해 놓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음. 아, 오늘 영어 얘기는 고민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한 과정은 거쳐야죠. 네. 그 초반에 그 막막한 그거를 이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팝하거나 아니면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넣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긁어 가지고 넣으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되게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고 내가 딱 펼쳐봤는데 예,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한글로 된 책 읽을 땐 어때요? 현내 들어요.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관련된 내용만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딱딱딱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뭔가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올 때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내가 그때그때마다 바로 골라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단시간 내에 내가 빠르게 이렇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왜 신문이나 이런 거 번역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게 그들의 관용구를 일단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 교재나 이런 데서 봤는데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안 쓰면 대부분 안 써요. 걔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기 쓰면 망해요. 예. 절대 절대 쓰면 안 돼요, 번역기는. 그 유혹이 아무리 오더라도 절대 번역기 쓰면 안 돼요. 내가 실력이 늘지가 않아. 그리고 좀 부담되겠지만 진영균 학우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 교육 들어가 막 가보는 거예요. 막. 엄청 부담되죠. 딱 가면. 더더군다나 나 혼자 가면 내가 뭔가 내가 뭐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 가서 햄버거 하나 시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교육장까지 찾아가야지. 뭐,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많죠. 근데 그러면서 느는 거죠, 정말. 그리고 또 그렇게 미국이란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대한 땅에 혼자 탁 떨어져 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지내봐요. 영어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급한데 어떻게 영어가 안 들려요? 그런 경험들 막 이런 게 다 이렇게 딱 모아졌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뭐라도 내가 한번. 그러니까 아까 이호경 할아버님이 내년부터 그건 겁먹은 거야 벌써. 내년부터 보고 내년부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할 것 같죠? 절대. 내년 1월 1일부터 할 거야? 절대 안 돼. 내일부터 할 수 없으면 뭐 내년부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초반에는 뭐 어린이 동화책 갖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일단 애들 책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가 쉽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흥미있지 않잖아요. 안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이거,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거 갖고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 보니까 잠깐만요. 어디 있냐 교책이 잠깐만요.
이게 지난 학기에 그 근고육계 질환, 그러니까 근고육계 부담 작업 그 근고육계 부담 작업 관리라고 하는 교과목을 지난 학기에 강의했는데 거기에 참고했던 책이 한 60권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엄청 공부하는 거죠. 막 관련된 내용도 포스트잇 막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에 네.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네. 그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게 아예 원서랑 같이 봤어요. 이 관련된 내용들. 예.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운동과 관련된 거. 내가 근육이나 이런 거는 사실 또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내가 전문 분야니까 완전히 진짜 내가 이 경험도 많이 했고 사람 치료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번역하는데 금방 하죠. 처음 보더라도 빨리빨리 하는 거 빨리빨리 막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요새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제로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고실내 조직 안전문화 관련된 그런 책이거든요. 이게 제로함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서예요. 방금 본 책이 원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이 책을 얘가 번역한 거죠. 그럼 이걸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거 보면 어때요? 더 쉽겠죠. 생판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번역된 책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훨씬 쉽게 접근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일단 그리고 또 번역한 거 자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난 내가 원서를 다 봐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한 게 맞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음. 번역가의 정성을 내가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그 책을 다 꼼꼼하게 읽죠. 그 다음에 원서를 보는 거죠. 저자가 진짜 그렇게 쓴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해 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막바로 들어갈 때하고 뭔가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갖고 할 때하고 또 다르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니까 저거 갖고 공부할 때는 예, 정말 엉덩이 힘주고 오랫동안 앉아가면서 진짜 정말 영어 사전하고 씨름하면서 보는 거죠, 진짜. 근데 그 쾌감이 있어요. 그렇게 한 장, 두 장, 한 챕터, 두 챕터를 내가 이해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느 순간 그렇구나. 얘가 이런 내용을 잠깐만 그럼 얘가 번역 잘못했네. 이렇게 이런 거 딱 안 했을 때 얼마나 짜릿한데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뭐 이거 있잖아요.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프리벤션. 이게 하이엔리 책, 도미노 이론이나 뭐 이게 이 원서예요. 음. 응. 보는 거죠. 실제 얘가 진짜 그렇게 썼나?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충분히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있죠. 그 분야부터 파고 들어가면 되죠. 음. 알겠습니다. 내 영어 공부 노하우 오늘 다 방출했네.
이게 진짜 아주 가장 큰 노하우였는데. 음. 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매일매일도 생각해보면, 봐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내가 재미없는 거 어떻게 매일매일 합니까? 예? 학원 갔는데, 학원에는 돈이라도 줬으니까 아까워서라도 가는데, 해당 주제가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건 별론 것 같고, 네. 신문 기사부터, 영자 신문 기사부터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하나씩 작살 낸다는 생각으로, 끊임없, 그러면 그거 1년 쌓이잖아요? 장난 아니, 아는 단어가 얼마나 많을 것이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문장을 몇 개를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거 볼 때 훨씬 빨라지는 거죠. 왜냐면 표현도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고. 일단, 문장 구조가 눈에 익어버리고, 이제. 겁이 안 나죠. 아무리 길어도. 빨리빨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할 거 없이 당장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왜 희열의 순간이 있는데, 그걸 왜 내년으로 미뤄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데, 뭔가를, 이 원서를 읽었을 때 뿌듯함을 언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자꾸 미루면 안 되죠. 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서까지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강의할 때 내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은 누군가 번역해 놓은 책 보고 강의하는 사람하고 누구는 저자가 쓴 걸 보고 내가 하는 사람하고 똑같냐고. 그게.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게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가 나와 있는 동기와 퍼스널리티 성격 모티베이션 앤드 퍼스널리티 동기와 성격이라는 책이에요. 이 매슬로우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쓴 책인데요. 이 원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인간의 욕구 이론 같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인간의 욕구 이론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위 욕구의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니까 우리가 안전을 얘기할 때 왜 사람이 그렇게 휴먼 에러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의 어떤 특성 이런 것과 어떻게 결부되고 이런 것도 설명하려면 위키 백과나 이런 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원서 보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할 때 그 기세가 다르죠. 그 사람의 자신감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어 얘기를 너무 했네. 너무 많이 했네. 아까부터 저는 무슨 주제로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프리토킹 아니야? 자유주제 아니야? 자유주제? 아니요, 이제 영어를 많이 시작을 하면 교수님이 영어 이제 시작하면 그 주제를 이제 재밌는 좋아하는 주제 생각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시작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생각해 지금 시험 딱 보이는 건 지금 시험 책밖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좀 추천해드릴 책, 너무 많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 하나는 RCA죠. 루트 코즈 아널리시스하고 하나는 위험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잖아요. 이거 두 개 다 좋아하는 주제 아니에요? 네. 위험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거부터 하면 되죠.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위험성 평가 내용을 아시니까 이런 원서 같은 경우는 있는데 어렵지 않죠. 저는 강력 추천. 위험성 평가부터 조지시길. 네. 일단 하나 잡고 조져야 돼요. 일단 뭐부터 가야 돼 일단. 그래서 아주 조금이지만 내가 성취감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성취감이나 이런 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책?
아니요. 아니요, 처음 봤는데. 학문의 즐거움이라고요. 이게 히로나카 헤이스케라고 우리나라 그 저기 뭐야 허준희 교수라고요. 요번에 필지상 수상자 있어요. 서울대 그 수학 하시는. 그분이 지금 어디 프린스턴 대인가? 아,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거든요. 그분이 요번에 필지상 수상자고 그 필지상 잠깐 필지상 관련해서 제가 안 올려놨나요 이번에? 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학자료실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필즈상이 뭐냐면요. 노벨상에 수학상이 없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40세 이전에 연구 성과를 보고 수여하는 상이에요. 저 필즈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권위 있는 상이죠. 어쨌든. 근데 그 상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요번 7월에 딱 그 수상했거든요. 그 필즈상을.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엄청나게 천재죠, 진짜. 왜냐면 그 사람은 일반 수학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난제라고 하는 거를 평생에 하나 풀기도 어렵대요. 근데 이 사람은 박사과정일 때 12개가 풀었으니까 엄청난 천재죠.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한테 빠졌던 이유는 되게 매력있다 사람. 저 사람 정말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도 허준이라는 사람 잘 몰랐는데 공항에 딱 입국해가지고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다가 기고한 글을 봤는데 그 문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필력이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어가지고 좀 보니까 이 사람이 검정고시로 이제 서울대 갔어요. 검정고시로. 근데 이제 음, 그 서울대 수학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그 석사를 수학과로 들어갔지 그 학부 때는 천문학과인가 뭐 하여튼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어쨌든 학교 교과목에 이게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히라나카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히라나카 교수도 필지상 수상자거든요. 일본에 3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초청한 거죠. 초청해서 그 수학 몇 학기를 강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공부 잘한다. 공부를 하여튼 뭐 일간을 이룬 애들만 다 가는 데잖아요, 서울대가. 근데 필지상 수상자가 와서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이 모여들었겠어요. 근데 학기 말 되니까 5명 남더래요. 그렇게 많이 모였던 애들.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다 그만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5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허준희 교수인데 그 수학과 교수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히라나카 교수한테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까? 딱 물었는데 딱 그냥 허준희 교수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준희 교수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서울대에 딱 들어왔을 때 뭘 들어야 될지 몰랐다. 근데 히라나카 교수가 뭐 강의한다 그래서 수강시장에서 수업을 딱 들었는데 첫 시간에 그냥 황홀경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확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응? 이 필드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을 수상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기자가, 허진희 교수도 이 수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힘든 순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헤쳐나가서 그걸 극복하고 오늘날에 이르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질문했겠죠. 근데 허진희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운아인 게 제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마다 멘토가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포기해야 될 때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이 난제를 지금 풀 수도 없는데 내가 이미 시작했으니까 투자된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계속 붙잡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누구한테 말해놨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못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허준희 교수는 딱 내가 정확하게 물러나야 될 시기에 물러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행운하였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왜냐면 일부 후퇴하더라도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내가 극복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음, 이 허진희 교수한테 영감을 줬다는 저 사람이 궁금해서 저 책을 사서 읽어본 거예요. 그 학문의 즐거움. 근데 저 책 진짜 끝내줘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예, 한번 딱 펼쳐놓고 한 1시간 30분인가? 1시간 30분 만에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기가 학문을 하면서 이렇게 황홀경에 빠졌던 그런 순간들. 근데 그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거랑 좀 괴를 같이 하는 게 허진희 교수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황홀경에 빠졌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결국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꿈이 자기는 그냥 시인이 되고 싶었고 과학 전문 기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갑자기 수학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어떤 거 자체는요. 자기가 어떤 거를 정말 평생에 바쳐서 해야 될지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지고 오늘날의 성과를 낸 거잖아요. 히라나케 교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어 공부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빠져야 내가 맨날 하고 히라나케 교수 이 1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수분해를 못 했었는데 인수분해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 누나가 낑낑대는 거 보면서 인수분해 할 줄도 모르는 애가 다른 방법으로 2주일인가 걸려서 풀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생각했대요. 그때 당시에 9남매였나 12남매였나 하여튼 가족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시킬 때 자기는 이 종이박스로 된 그 책상 대용으로 하는 그 종이박스 그거 갖고 벽장 안에 숨어서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응? 누나가 고민했던 인수분해도 할 줄 모르는 애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는 자기가 뚜렷하게 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에 확실히 빠져들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내가 진짜 내가 뭐에 내 인생을 걸 것이냐, 내가 뭐에 정말, 응? 어떤 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찾아놔야 되고, 영어 공부도 사실 그렇게 해야 뭔가 추진력이 생기고, 뒷심이 발휘가 되고, 그래야 뭔가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학문이시고. 네, 진짜 엄청 재밌어요. 되게 얇아요. 책도 작고, 근데 엄청 재밌어. 음.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외국 서적인데 번역된 책을 읽었는데 아니,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그 책을 내가 이미 다 읽었으니까 그거 관련된 원서를 사서 같이 읽는 거죠. 그러면 빨라지지, 되게. 왜냐면 이미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걸리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영 모르는 거 접근할 때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내가 공부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무엇보다도 아까 위험성 평가 이런 책들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용을 이미 우리 학우님들이 알고 계신 거니까, 예, 그거는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야, 씨, 읽겠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다 오늘 뭐 영어 공부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냐. 그러게요. 제가 영어 공부하려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렇게 됐네. 그래도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걸 쭉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뭐 뉴스에서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뭐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저도 뉴스에서 이게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권위자네.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해놨어?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봐서 보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음. 내가 그거를 뭐 그 관련된 컨텐츠를 보기 이전에 내가 알았던 건 아니고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나오길래 찾고 찾아보니까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영어에 대해서 겁이 없는 그냥 가는 거.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지. 너 여기 있었네. 진짜 오케이. 어서 와. 또 사진 펼쳐놓고 전반적으로 쭉 보고
아, 이게 내가 우리 학우님들한테 이거 올려도 될까, 안 될까?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해보자. 뭐,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 그죠? 네. 이거 사실은, 아닙니다. 옆에 이 종이 이거 보이세요, 이거? 네. 다, 어이씨. 잠깐만. 다 영어 단어 써 있잖아요? 음. 예, 이거 연구실에 이만큼 영어 단어 쓰려면 얼마나 내용이 많겠습니까? 예? 번역기 있었으면 저렇게 영어 단어 안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번역기면은 이런 거 영어 단어 찾아볼 이유도 없지. 그냥 찍찍 긁어가 넣으면 끝나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은, 영어한테 지는 거죠, 항상. 항상 낯선 애를 마주대야 하는 거죠. 반가워, 친구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항상 낯설고. 항상 파파고가 옆에 있어야지 좀 얘가 대화가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인터넷에 디지털적으로 어디 게시판에 있는 거는 긁어오기라도 하는데 만약에 책으로 있다. 아, 큰일 난 거지. 씨, 매번 이게 칠 수도 없고. 예. 이거 내일부터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뭐 내년부터 할 계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네.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그걸 못한다는 거는 어쨌든 꾸준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방법은 심플한 것 같아요. 아까 허준이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내가 지금 이걸 읽어야 돼. 이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 원서를 내가 읽어야 되는데, 씨, 당최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허준이 교수 그러더라고. 자기가 일부 후퇴하는 거는, 더 붙잡고 있어봐야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가 안 됐고, 내가 그때까지 쌓아놓은 거 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기일전에서 다시 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말씀 드린 적 있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어떤 통계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또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얻죠? 대부분? 데이터를. 예. 데이터는 정보랑 다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상이 들어가서 새롭게 해석된 그 자체가 이제 정보라고, 인포메이션이 그거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인포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나머지 요소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는 기존에는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얻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다 인터넷에서 얻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쵸. 다 인터넷 검색, 제일 먼저 핸드폰 검색하고 그러는데. 네,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유학 가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에만 가야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온 사람한테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뭐 과장부터 시작한다든가 부장부터 한다든가 이런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게 없어졌죠. 왜냐면 이제 그거는 해석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간에 있는 데이터가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 된 데이터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정도? 한국어로 돼 있는 데이터? 네. 거의 다 돼 있지 않나? 아닌가? 인터넷 공간에 있는 정보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 된 게 몇 아, 프로나 돼 있을까요? 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지? 저는 한국어밖에 안 봐가지고, 저는 한국어만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돼?
한국어. 몇, 생각해보니까는 한국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한 1, 20%도 안 될 것 같은데? 몇 프로 낼까요? 진영균 하고는. 저는 그래도 한 4, 50은 되지 않을까. 4, 50%? 한 1, 20%될 것 같은데? 온라인에 있는 정보의 총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 된 정보가 4, 50% 된다고요? 많은가요? 그래도 아니, 한국어 정보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영어가 엄청 많을 것 같고. 저희는 한 1, 2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몇 프로 10%, 낼까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4%밖에 안 돼요. 와, 맞네. 영어가, 온라인에 온라인에 있는 정보의 양이 총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 한국어로 된 건 0.4%밖에 안 돼요. 다 영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영어로 된 게 한 55%, 한 55% 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뭔가 요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만 고집하겠다라고 하는 건 온라인상에 100의 정보가 있는데 그중에 0.4%만 우리가 이거 갖고 우리는 살겠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한국어는 마스터 이미 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영어를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음, 60% 되는 정보를 나는 보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영어 공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중국어는 몇 프로가 돼요? 중국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걔네 인구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영어 공부는 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어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인터넷 공부에서 0.4%만 갖고 나는 살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영어 얘기를 이렇게 했지? 제가 영어 얘기해서. 항상 그 전시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거죠, 뭐. 네. 근데 진영훈 학원님은 그래도 되게 좀, 어, 잘하실 것 같은데. 그 공부 말씀이십니까? 네, 뭐, 그, 비록 뭐, 안 되긴 했지만, 30대 초반에 시험 준비한다고, 네. 뭐,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엉덩이 묵히고 앉아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이제, 아니, 노는 거 안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 있네, 찾았다. 네, 보여드릴게요. 얘 보이세요, 얘? 네. 예, 한국어. 중국, 음, 중국 선점사, 와, 스페인어도 엄청 많네. 네. 독일어, 영어. 일본어가 왜 이렇게 많아? 일본은 뭐, 그, 그렇고, 어, 일본어가 있잖아요. 되게 효율적인 언어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 왜냐면 외국의 어떤 이런 문헌들 있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돼서 나오는 게 일본어예요. 아, 그만큼 그만큼 빨리 얘네는 자료나 번역할 이런 거 수, 많이 다루죠. 기초과학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분과학문에 있어서 되게 강하잖아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알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 예, 많이, 옛날에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은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유튜브를 보거나 보면 한국인이라 그러면 난리 난대요. BTS 때문에 그런 건지 음. 뭐 난리 난대요. 한국이라 그러면. 예, 뭐 난리 나는 걸 떠나서. 예. 근데 요즘엔 이미지가 그,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또. 오늘 집에 오는 길에 TBS에서 뉴스를 하나 들으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이태원을 빨리 빼야 된다고 외국에 지금 예. 예, 12구, 너무 12구 참사? 뭐 이렇게? 예, 뭐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이태원이라는 예, 도시 그쵸. 자체가 예, 그쵸. 안 좋은 이미지로 간다고. 예. 근데 뭐 그거를 뺄 수가 있나? 이미 다 이태원 뭐. 그러니까 에, 그래서 내가, 이호경 학원님, 그래서 제가 응. 대학원을 가시라는 거예요. 음, 대학원에 가면 논문이란 걸 쓸 수밖에 없고, 논문을 쓰려면 외국 문헌을 볼 수밖에 없고, 외국 문헌을 보려면 영어를 못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한 문장, 두 문장 써보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답답함에, 진짜, 그 치욕스러움에, 내가, 이까짓 거 내가 하고 만다라는 어떤 강한, 동기부여가 생겨야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지난번에도. 대학원 과정은 사실 논문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수료하는 거는 뭐 어디 가서 아무도 쳐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 거고. 논문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거 자체가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고, 주장하고 논거를 붙이는 거에 대한 이런 형식적인 글을 우리는 평상시에 많이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근데 그 말인즉슨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줄만 알면 아무튼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음. 아유, 아드님이요? 아빠가 안 놀아주니까 들어왔나 보다. 네. 근데 진혁이라고 그, 뭐 내년 여름 정도에 한번 예. 갔다 오시는 거에 안 어떨까 그래도 싶습니다. 그 와이프한테 그, 그 교수님이 이제 교육 들으러 제 교육 그 받으러 자주 가는 거 이제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그 전기 설비 그 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네, 2박 3일 또 울산에 또 받으러 가는데 네, 그래서 교수님이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미국으로 가야 된단다. 네, 가자. 네. 그냥 웃습니다. 웃는다는 게 긍정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유영석 평가 책 그 보여주신 거 그거 네, 알라딘하고 뭐 이렇게 아마존하고 찾아봤는데요. 네. 역시 외국은 책값이 원서는 18만 원이 책값이 넘어요. 비싸네요. 18만 원. 예. 저도 아까 검색했는데 저기 뭐야? 우리가 뭔가 학습할 때 투자 안 하면 학습이 됩니까? 저 아니죠. 책 사는 거에는 저 돈을 안 아끼는데, 네. 예. 와, 역시 이게 학문의 원서니까. 즐거움은 엄청 싸요. 예? 학문의 즐거움은 11,000원밖에 안 아,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건 안 그래도, 예, 예. 그 책은 이제 다 많았습니다. 아마존이 제일 산 것 같습니다. 부담감이 좀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그게 어쨌든 그렇게 돈 주고 샀는데 안 보겠습니까, 그거? 봐야지. 그리고 이제 좀 내년 정도 돼서 우리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그러면 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요. 관련된 교보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번에 종강 모임을 하려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12월 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11월, 12월 아주 좀, 프로젝트는 아, 끝없이 예. 몰려오고. 진영균 하구님은 과가 다르구나. 안 그래도 원래 산업안전공학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티오가 없어가지고 아, 지원을 못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응? 한 학기 끝나고 전과 하려고, 왜 예, 티오가 없지? 예. 그때 빨리 이제 그거 앞에서 제가 1차에 못 내고 2차에 냈었거든요. 1차에 벌써 다 마감이 아, 돼버려서 맞아요. 지원이 안 돼서 일단은 뭐라도 어디라도 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제일 가까운 과가 이제 건축도시계획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보니까 저, 한 학기만 다니면 전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일단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아무튼 우리 내년에는 직접 이렇게 얼굴 뵙고 이렇게 많은 시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네. 사실 제가
그 줌이라는 여건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제가 책이나 이런 것도 진짜 눈앞에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또 만약 기회가 되면 챕터별로 우리 번역해서 만나서 우리가 뭐 스터디 할까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다음 이빠에 막 그냥 예? 이빠이 가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어쨌든 그게 그런 거 없으면 이게 번역해서 안 보거든요, 이게. 또 이제 서로 공부하는 거 나누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외국 교육 예를 들면 외국 교육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갈 때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면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 갔을 때 좀 덜 황당하죠. 그렇죠. 네. 이혁재 아버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까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던데. 아, 진짜? 네. 한 분도 또 한 왔다 번도 그 있는데. 신경수 하고인가? 잘 안 이혁재 들리는구나. 아버님 저기 들리세요? 몰랐습니다. 계속 끊겨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끊기네요. 예,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출장 나와 있어갖고, 아, 예, 그래서 오늘 그냥 좀 어떤 말씀 하시나 그냥 좀 그거라도 들어보려고, 예, 요즘 오늘- 너무 좀 일이 오늘 있어갖고. 주제가 저기 외국어 공부의 아이고. 이해라고. 그 예전에 교수님께서 그 자료실에 올려주신 그 도울 선생님, 네. 그거 보고 저도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부 좀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올려주면 왜 다른 분들은 안 볼까요? 예, 그래서, 아니, 다 같이 보라고 올려주는, 네. 그거를 맞아. 하구님이 지금, 글 남기신 거에 제가 답글로 올려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모를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정말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네. 좀 교수님 많이 보고 좀 느낀 게 많아서 저도 그거 보고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정보의 글에 대한 그 글자가 지식이 제일 많은 게 영어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나름 구몬 영어, 성인 영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12구 사태 때, 12구 사태라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이거. 12구 참사? 예. 이 편 빼야 되니까요. 아무튼 12구 압사 사고, 예. 그 사고 났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 관련된 거 뉴스에서 이런 분야도 있었네라고 하고 찾아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쪽 분야도 네. 연구된 게. 또 카카오 사태 거치면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 이런 거 관련해서 보니까 와, 또 이 분야는 또 신세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어만 하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를 내가 안 보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나는 전혀 준비 안 할 거라는 거랑 똑같은 건 거죠. 영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효율적인 도구죠, 어쨌든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영어는 가장 효율이 높은 언어니까. 그래서 아무튼 맞아. 우리 이혁재 아버님 그때 글 남겨주신 게 이제 답글로 올려놔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볼 수가 없네요. 아마. 이거 저기 학습 자료실이 자유 게시판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다 저도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혁재 아버님이 아시겠네요. 어디 있는지는. 예, 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혁재 아버님이 지금 영어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뭔가 이게 왔거든요. 이럴 때 그 영상 딱 보고 오늘 주무시면은 네. 내일부터 뭔가 시작할 것 같아요. 뭐였지 제목이 그거? 그 도울 선생님의 그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잠깐만 제가 호스트를 넘길게요. 그게 어디서 봤더라? 잠깐만요. 이혁재 아버님한테 제가 호스트 넘겨가지고 자료실 내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호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냈는데 호스트.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호스트 보내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걸 아니 제가 그냥 끊고요. 제가 할게 제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 안전심리 쪽에서 그때
완전 심리죠. 예. 네네. 내가 웬만한 건 다 봤었는데. 아니, 이게 볼 수가 없는 네. 게, 저기, 이혁자구님이 어떤 자유 글, 게시판, 네, 거기서 예. 하시죠. 자유 게시판에 어떤 글 남겨주신 거 제가 답글 달면서. 아, 올려놨는데. 자유 게시판이요? 예. 아, 그래서 못 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 찾았어요, 저는. 찾으셨구나. 제가 이혁재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아, 네. 여기다. 예. 2주차 강의 후기에 네. 댓글. 2주차 강의 후기입니다. 예. 네네네. 여기에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이거 32분 30초부터 보세요. 이거 내 이거 제가 카카오, 봤을 때, 예. 진영훈 아구님은 네. 제가 봤을 때 위험성 평가 저 책 사서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호경 아구님은 지금 이제 어쨌든 동기부여 차원에서 오늘 이거 꼭 보고 주무십시오. 예, 제 카톡으로 링크 보내놓으려고요. 예. 네. 예, 꼭 보십시오. 이 진짜, 예. 너무 영어 좋았어요.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예. 네. 그냥 딱 보면요. 이거 다 해봐야 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이거 딱 보면 그냥 설득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기 본의 아니게 뭐 최재강 무슨 생활용어도 아니고 저기 네, 오늘 저기 이혁재 의원님 지금 어디세요? 그래서 저 지금 동탄 쪽입니다. 아 동탄. 네네. 네. 아직 안 춥죠? 예, 낮에는 덥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혁경 아버님 잘 계시고 이호경 네, 아버님은 고맙습니다. 이거 꼭 보고 주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